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이제 토큰 플로우라는 논문이고, 비디오 에디팅에 관련된 논문이며,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ICLR에 낸 걸로 알고 있고, 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어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드리면, 이게 비디오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들어오는 인풋 비디오를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제로샷으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요새 많이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아예 트레이닝을 없애버리고 이제 제로샷으로 비디오 에디팅을 진행하는 논문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템포럴 콘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미지 디퓨전 모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보통은 뭐 모델을 튜닝한다거나 아니면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어떻게 템포럴 정보를 넣어주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메소드라는 것을 개발하여 이제 이 템포럴 콘시스턴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김없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좀 프리리미너리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유넷 같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여러 다른 이 디퓨전 모델과 다르게 이제 레이턴트로 먼저 VA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이 디퓨전 모델로 돌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유넷 그리고 어텐션입니다. 이제 유넷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총 16개의 블락인데요. 다운 블락으로 6개, 그리고 미들 블락으로 1개, 그리고 올라가는 업 블락으로 9개의 블락이 있는데, 각 블락에는 이제 레즈넷,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 총 16개, 크로스 어텐션 총 16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쿼리와 키와 밸류가 있으면 이제 키와 밸류의 유사점을 찾아서 이제 좀 프로젝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쿼리가 키와 밸류의 특징을 찾는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RGB 스페이스의 콘시스턴시가 사실은 인터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유넷 안에서의 그 레이턴트가 형성되면 그 레이턴트의 콘시스턴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디퓨전 모델 안에서의 콘시스턴시를 잘 유지한다면 그것은 곧 RGB 스페이스에서 콘시스턴시가 잘 유지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피처를 어떻게 잘 유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레이어는 바로 여기 있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메소드 부분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디오 에디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인풋 비디오를 튜닝시키는 그런 버전이 있고, 또 다른 갈래로는 지금 이 논문과 같이 좀 제로샷으로 아예 트레이닝 없이 돌아가는 그런 에디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론 트레이닝을 안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각각의 프레임에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굉장히 그 서로 다른 이미지로 형성이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의 콘시스턴시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깨지는 그 프레임들을 어떻게 잘 그 서로 비슷한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서로 비슷한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기존의 그런 동영상 흐름과 같이 매끄러운 그 프레임으로 탄생하게 되냐,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토큰 플로우라고 명칭하고 그 방법을 셀프 어텐션 대신 사용함으로써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소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이 저자들이 주목한 첫 번째 실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 우리가 만약에 소스 이미지 그 프레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두 개를 뽑습니다. 하나를 소스 프레임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타겟 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이 타겟 프레임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 이제 그 전이나 후에 있던 소스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리컨스트럭션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즉 타겟 프레임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 먼저 이 소스 프레임에 있는 가장 비슷한 니어리스트 피처들이 있겠죠. 그 타겟의 그 포지션 그 픽셀 포지션 중에 i, j라는 픽셀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그 포지션과 가장 소스 프레임에서 비슷한 또 소스 프레임의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프레임에 있는 픽셀을 이제 타겟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가장 리어리스트한 피처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프로파게이션을 시켜가지고 즉 다 소스 프레임에 있는 이제 어, 어떤 피처를 이제 타겟 프레임으로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니어리스트 피처를 이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잘 되더라. 즉 이 말은 동영상에서 타겟 프레임이 있을 때 어떤 소스 프레임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 그 소스 프레임에서 이제 피처들 다 가져오게 돼도 굉장히 이 두 가지 두 프레임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리컨스트럭션이 되더라. 여기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터널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RGB 스페이스에서도 워핑을 해봤을 때 똑같이 조금 이제 균열이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되더라. 즉 우리가 타겟 프레임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 소스 프레임에 있는 그런 레이턴트 정보만 가지고도 그대로 이걸 다 가져와도 이제 충분히 잘 리컨스트럭션이 된다는 점을 이제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A, B를 이용할 때 이제 니어레스트 네이버 이제 그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즉 어디서 어떤 프레임을 가져올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필드를 구해서 이 A랑 B를 구할 때 이 C를 활용했을 때 잘 리컨스트럭션이 되더라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으로부터 이제 픽셀이나 피처를 가져올 때 이게 굉장히 잘 먹힌다. 이런 실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테이션과 프리 프로세싱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토큰 플로우라고 할 때 이 토큰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 토큰이라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을 설명합니다. 즉 유넷에서 제가 아까 16개의 셀프 어텐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 16개의 셀프 어텐션 아웃풋을 다 이제 모아놓은 것을 토큰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타임 시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16개에다가 이 모든 타임 스텝에 있는 거를 모아서 이제 토큰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또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토큰을 다 뽑은 다음에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큰을 먼저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모델에 올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메모리가 많아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텐서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불러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I 인버전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서 셀퍼텐션을 거쳐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DDI 인버전을 하면서 레이턴트를 아예 만들고 그 레이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토큰도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DDI 인버전에 이제 레이턴트들을 만들고 토큰도 뽑아오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 먼저 이제 키프레임을 뽑습니다. 이 키프레임 뽑는 이유는 모든 프레임을 가져다가 에디팅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메모리가 굉장히 좀 오버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프레임을 뽑아 오는데요. 또 여기서 싱글 키프레임, 그러니까 하나의 키프레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키프레임은 이 비디오를 잘 어떻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멀티플 키프레임,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뽑아오게 됩니다. 이 키프레임을 뽑는 그런 기준에는 먼저 저희가 뭐 몇 개의 키프레임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등간격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대신에 시작 출발점은 이제 랜덤하게 샘플합니다. 즉 우리가 12개의 픽셀이 있을 때 나는 4개의 그 키프레임을 뽑고 싶다 하면은 간격이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0369, 1470, 258, 11. 이 중에서 출발점을 0이냐 1이냐 2는 이제 랜덤하게 샘플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등간격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을 다 뽑았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른 비디오 에디팅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이제 익스텐디드 어텐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Q랑 그러니까 컬이랑 키랑 밸류랑 모두 동일했죠. 원래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는. 그러면 근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미지 모델에서 좀 인플레이션 시켜가지고 이 쿼리가 다른 프레임도 이제 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프레임을 그 쿼리로 갖고 있다면은 이제 키로 여러 가지 다른 키 프레임 중에서 뭐 그 이 쿼리를 포함해서 키프레임 모든 키프레임을 어텐션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밸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약 0, 3, 6, 9 이렇게 프레임을 뽑았으면은 이제 쿼리가 0번째가 들어가면은 키랑 밸류는 0, 3, 6, 9 이렇게 다 들어가는 식으로 똑같이 모든 쿼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만 이렇게 건드려 놓은 이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프리징 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 웨이트도 안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 그 중간중간에 큰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들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셀프 어텐션 아웃풋만 이렇게 싹 뽑아서 T 베이스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즉 토큰들을 뽑아서 T 베이스라고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토큰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프리프로세싱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토큰들을 여러 개 뽑아내면은 이 토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NN 필드를 계산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겟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 소스 프레임에서 어떤 픽셀이 가장 비슷한지 가져와야 이 픽셀을 나중에 프로파게이션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여기서 이 샘플 그 키프레임으로 정할 그 인덱스를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그 키프레임에 관해서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픽셀을 가져온다면은 NM 필드 즉 어떤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가져와야 가장 잘 될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우리가 T 베이스를 구했을 때 아까 구한 NM 필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 키프레임을 먼저 5개 이렇게 뽑았으면은 이 5개로부터 다른 만약 총 12개의 프레임이 있었다면은 총 12개의 프레임에 이 5개를 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미리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여기서 결국 뽑아낸 T 베이스를 가지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있는 셀프 어텐션 대신에 이걸 넣게 돼서 이 두 번째 모델에서는 셀프 어텐션 과정이 사라집니다. 셀프 어텐션 과정이 사라지고 그거를 토큰 플로우 프로파게이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보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먼저 이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뽑았던 키 프레임의 앞과 뒤에 관해서 가장 클로즈한 이제 그 픽셀 포지션을 뽑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의 픽셀 포지션이 전과 후의 키프레임에서 어떤 게 가장 비슷하냐라고 하면 그 주위에 있겠죠. 그 주위에 있는 피크마큐를 각각 이제 뽑아냅니다. 각각 뽑아내서 이제 전 프레임에서 가장 비슷했던 픽셀과 후 프레임에서 가장 비슷했던 픽셀 이제 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블락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토큰으로 어,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 걸 얘네가 토큰 플로우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 저자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오버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프리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할 때 우린 DDI 민벌전으로 그 노이지한 레이턴트를 만들면서 아예 토큰을 뽑아와서 이 토큰을 가지고 NM 필드 즉 가장 가까운 픽셀들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프로파게이션 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 보면 먼저 이 레이턴트 저희가 구한 레이턴트에서 몇 개의 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뽑아내고 그 키프레임을
이제 익스텐디드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서로 굉장히 비슷한 픽처 셋을 만들면서 이제 키프레임에 관한 T 베이스, 즉 토큰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 토큰들을 불러 모은 걸 가지고 아까 구한 NM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프레임으로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여러 개의 프레임이 굉장히 콘시스턴트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디퓨전 모델을 태우면서 여기서 그 에디팅 프롬프트를 넣어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디팅에 되는 그런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스라 그래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데 주로 사용되는 비디오 데이터셋과 인터넷에서 기타 등등 수집한 데이터 이제 비디오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비디오당 여러 개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같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에디팅을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큰 플로우라고 하는 모델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은 총 6가지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페이트 제로랑 텍스트 비디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 인플레이션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에디팅을 하는 모델들이고 리렌더러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optical flow estimation을 함께 이용을 하는 모델이었고요. 튜너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모델이었고 gen 1은 애초에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다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델이었고요. PMP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단위로 각각의 프레임에다가 이미지 에디팅을 이제 입히는 그런 모델이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각에 대한 이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먼저 보자면요. 토큰플로우는 에디팅 프롬프트에 굉장히 잘 적합한 이미지 에디팅을 잘 수행을 했고 영상의 템포럴 컨시스턴시도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데 먼저 이제 토큰 플로우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미지 그 셀프 어텐션 인플레이션만을 이용한 두 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쥐터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렌더러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했는데 그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에 의존하는 것이 좀 크다 보니까 롱 레인지로 가면은 인컨시스턴시와 아티팩트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튜너 비디오 같은 경우는 좀 짧은 클립에는 적당하나 좀 더 클립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가지고 충분한 성능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gen 1도 이제 템포럴한 인컨시스턴시가 존재했고 PNP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레임 단위로 에디팅을 하다 보니까 컨시스턴시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 맨 윗줄이 이제 인풋이고 여기서 에디팅 텍스트 프롬프트가 a rainbow texture dog인데 그 프롬프트에 맞게 개의 색깔 자체를 무지개색으로 바꿔주는 모델도 애초에 몇 개 존재하지 않았고 보면은 확대되는 게 보이나? 예. 아월스에 보면은 다른 여타 부수적인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요구하지 않은 요소들은 그대로 두면서 걔만 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PNP도 굉장히 나름 걔를 잘 무지개색으로 색칠을 했다는 점에서는 성능이 괜찮아 보이는데 컨시스턴시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토큰 플로우가 PNP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점이 있는 모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퀀티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에디팅 피델리티 얼마나 프롬프트와 잘 매칭되는 이미지를 만들었느냐라는 거를 클립 임베딩 시뮬러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핑 에러 얼마나 그 형태를 잘 유지하느냐랑 유저 스터디를 이용해서 유저 프레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퀀티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냥 이제 리컨스트럭션만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워핑 에러가 낮게 나오는지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요.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LDN 리컨스트럭션조차도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약간의 아티팩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워킹 에러가 제로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 2.0이라는 수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 토큰 플로어의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맨 밑에 단에 보면은 워킹 아워가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숫자를 잘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리렌더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워핑 에러가 굉장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유저 프레퍼런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토큰 플로우 모델이 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클립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그 배경 잡음이 같이 들리지는 않나요? 여기 공사 소리가 좀 크게 나고 있어서 아, 혹시 네, 잡음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에디팅에서 이 리컨스트럭션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제 LDM 리컨스트럭션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실험이 추가적으로 짧게 있었는데, 보면은 그냥 일반 DDIM 인버전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도 토큰 플로우를 적용을 했을 때 이 인버전과 리컨스트럭션조차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제 노이즈가 더 줄어들었고,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좋은 로버스턴스도 보였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펜딕스에만 나와 있는 표인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의외로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도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은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꽤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두 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큰 플로단의 파트를 이제 그냥 익스텐디드 셀프 어텐션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키프레임 셀렉션을 할 때 여기 키프레임 셀렉션 단계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이제 랜덤으로 셀렉션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등간격으로 이제 나머지 프레임을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키프레임 셀렉션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키프레임도 그냥 고정을 시켜놔서 매번 같은 프레임들을 샘플링을 하도록 어블레이션을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아무래도 토큰 플로우를 익스텐드 어텐션으로 대체를 시켰을 때는 템포럴 컨시스턴시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토큰 플로우가 확실히 템포럴 컨시스턴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바가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키프레임 셀렉션도 이제 랜더마이즈를 하지 않으면은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표랑 같은 표에서 맨 밑에 단을 잘 나온 건데 warping error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실험, 그러니까 그 토큰 플로우 대신에 어텐션을 사용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랜더마이즈 되지 않은 키프레임 셀렉션을 한 거고, 마지막 게 이제 기존 바닐라 모델인데, warping error도 이제 모두 이제 토큰 플로우랑 랜더마이즈 키프레임 셀렉션을 모두 적용했을 때가 가장 낮았고요. 낮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디스커션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컨시스턴시가 이 모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비디오 에디팅이 이제 컨시스턴트 디퓨전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고 입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메인 컨트리뷰션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입히는 식으로 에디팅을 컨시스턴시를 주다 보니까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잘 핸들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스트럭처가 잘 보존이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좀 직관적이지 않은 좀 이제 의미가 없는 에디팅이나 아티팩트가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LDM 디코더를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이 프리퀀시 플래커링이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겨 7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리미테이션과 관련된 이미지고요. 일반 승용차의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 승용차를 트랙터로 에디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승용차와 트랙터의 그 이미지의 그 스트럭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 아예 그 에디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 이제 맞지 않는 에디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